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디어는 당신의 모자 밑에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점 점원에서 시작해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 메이커가 남긴 말인데요. 특히 오늘날 기업의 성공은 아이디어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창한 발명이 아니더라도 생활 속 사소한 경험에서 비롯된 작은 아이디어가 창업의 씨앗이 되어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 역시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들을 현실화하면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함께 만나보시죠. 책만 파는 서점, 밥만 먹는 식당은 옛말. 기능 중심의 공간에서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공간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요즘. 천편일률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공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3년 넘게 버려져 있던 공간을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변신시키며 국내 최초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손창현 대표. 2014년 OTD 코퍼레이션 설립 이후 30여 개의 새로운 공간을 기획한 그는 손대는 곳마다 명소로 탈바꿈시키며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업 가치 1,600억 원을 달성한 OTD 코퍼레이션은 최근 SNS 파급력까지 가세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세를 올리고 있는데 기존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협업 시스템은 물론 버려진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제시하는 OTD 코퍼레이션. 공간에 대한 남다른 철학으로 공간 플랫폼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OTD 코퍼레이션의 손창현 대표를 만나본다. 손창현 OTD 코퍼레이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분 오버 더 DC 네네. 이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네네. 네. 이 이제 셀렉트 다이닝의 개념이다. 네. 그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게 그걸 처음 만든 신조어를 만드셨다고요? 아, 네. 처음에 저희가 오버더디시라는 브랜드를 기획을 할 때요. 네. 그 브랜드에 대한 뭔가 성격을 좀 규정할 수 있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네.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합성어가 이제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그 음식점을 엄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 네.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새롭게 나왔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프랜차이즈화된 브랜드가 아닌 나만 알고 있는 뭔가 좀 독특한 느낌의 작은 스몰 브랜드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큰 트렌드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뭐 가정에서 뭔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매번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요. 굉장히 많은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한 테이블에서 그것도 공유할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행복할까. 또 그리고 뭐 또 회사 가령 저도 회사 생활을 되게 오래 했었지만 뭐 회사에서 같이 팀들이 보통 그 점심시간, 그러니까 사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그 점심 어디 가서 뭐 먹을까? 뭐 먹을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 없이 이곳에만 가면 다양한 맛집들이 한 곳에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취향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자기 취향에 맞는 음식들을 골라서 또 한 테이블에서 이렇게 공유해서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그 물음으로부터 사실 시작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활 속에 정말 그 뭔가 그런 것들 많잖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가 상암동인데 네네. 상암도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네네. 그 우리 동료들한테도 좀 점심 먹는 고민 좀 덜게. 네가 네네. 좀 선택 좀 해봐 잘. 네,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많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이제 처음에 이제 20대 때 직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직 문화 분위기 자체가 부장님이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짜장면 먹을까라고 하면 사실 밑에 사람들도 다 같이 짜장면을 먹었어야 되는 분위기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요즘 특히 밀레니어 세대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취향을 되게 명확히 그렇죠. 밝히거든요. 그래서 부장님이 짜장면 먹고 싶다고 해도 부장님 저는 짜장면 말고 냉면이 먹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컨셉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낸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정말 이제 이 셀렉트 다이닝 하면서 대기업도 이게 이런 거를 따라하다가 잘 안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은 OTD가 제안했던 이러한 셀렉트 다이닝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장르 자체가 이렇게 초기에 많은
이슈화가 되리라고는 사실 생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어떤 건물이나 이런 곳에 버려져 있는, 활용하지 못하는 사실 뭔가 그래서 사실은 잠재력은 있지만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아내서 거기에 컨텐츠를 넣고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실 성격의 회사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첫 1호점이었었던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층에 있는 롯데시네마 위에 있는 사실 공간이었었고요. 근데 이 공간이 얼마만큼 재밌었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그 건대에 있는 롯데시네마가 전국에 있는 모든 복합 영화관 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오는 관람객 수로 따졌을 때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되는 영화관이었습니다. 사실은 3층 쇼핑몰에 영화관을 3층에 놓으셨어야 되는데 그걸 2층에 놓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지하고 있기로는 보통은 지상층에 있는 영화관 그 위층에 뭔가가 있다라는 건 생각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층에 영화관이 있으니까 1층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3층의 이 공간은 한 뭐 오락실로 잠깐 활용되다가 거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한 3년 넘게 한 4년 가까이 이제 방치되어 있었던 공간이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지라고 하는 걸 이제 학교 쪽에서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걸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셀렉 다이닝이라고 하는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드렸었고요. 원래는 사실 제가 아이디어만 사실 제공해 드리려고 했지 직접 그것들을 창업을 해서 오퍼레이팅 할 생각까지는 없었었는데 이제 이러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렸더니 학교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긴 하는데 이게 학교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을 하셨던 게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라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뭐 여러 대기업에 이제 이러한 사업이 아이디어가 있으니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되게 많은 곳에 문의를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때 셀렉트 다인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봐라고 대기업에 제안을 한 거예요? 예, 만들어서 제가 제안을 했었었죠.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새로운 혁신 도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게 잘 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 나서게 된 거고. 네, 그래서 실제로 만들고 싶은 또 너무 개인적인 이제 욕심들이 많아서 그걸 이제 좀 도전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셀렉트 다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손대는 공간마다 핫플레이스로 변신시키며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손창효 대표님인데요. 손 대표님이 어떻게 셀렉트 다이닝을 생각하셨고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로 창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네. 근데 원래 또 사업을 하셨던 분이 아니고. 네네. 평범한 직장 생활로 시작하셨다고요? 네네. 대학교 때는 건축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OTD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F&B라고 하는 카테고리,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카테고리로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건축을 전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원래 사실 이제 저는 건축을 전공을 했었고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공부하는 게 사실 너무너무 좋아서 사실 그 당시의 꿈은 이제 굉장히 훌륭한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서 이제 뭔가 해외 유학, 원래는 사실 미국에서 취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학교에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인턴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한 1년 정도 설계사무소에 일을 했었었고요. 그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건축가의 모습이 이게 진짜 건축가라기보다는 오히려 디벨로퍼 모습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닫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이제 그 디벨로퍼,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의 길로 굉장히 많이 전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취업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직장 생활은 뭐 딜로이트라고 하는 이제 컨설팅 그 회사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뭐 두 번째 직장은 제가 애경 쪽에서 이제 그 상업시설 만드는, 그러니까 역사, 상업시설, 백화점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업시설이라고 하는 좀 더 그 커리어를 조금 더 특화시켰었고요. 마지막 직장은 이제 삼성물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좀 대기업의 어떤 그런 조직의 그런 많은 장점들을 배우는 그런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건대 스타시티도 직접 나서려고 했던 건 처음 아니고. 네네. 그럼 삼성물산에 5년 전에 나오신 거예요? 네, 5년 전에 그 나왔어요. 나올 때 네. 내가 이런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개념을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품고 나왔어요? 아니면 일단 사표를 내고 한번 일단 네. 나온 거예요? 일단 던지고 나온 거예요? 네.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원래 유통이라는 이 리테일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약간 승자승 구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 그러니까 큰 볼륨을 차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발견했던 게 두 가지 뭔가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당시 지금은 되게 보편화됐는데 이 브랜드에 대한 워낙 파워가 사실은 사람을 집객하고 판매할 수 있는 효과가 너무 커서 백화점이라고 하는 특정 뭔가 시설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 브랜드를 유치하면 기존의 백화점이 뭔가 가지고 있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발견했었고 그래서 그때 애경에 제가 처음으로 그때 수원 역사 같은 경우는 분당 AK의 루이비통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몰려서 줄을 세웠던 경험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했었던 경험인데, 음식점, 식당가의 코너에 제가 소위 말하는 홍대 그 당시에 유명한 맛집들이나 아니면 강남에 되게 유명한 맛집들을 수원으로 제가 좀 많이 옮겨오는 작업을 했었었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졌었어요. 아니, 도대체 수원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히들 보통은 생활 수준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이렇게 잘 나가는 음식점들이 수원에 와서 될까?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의문을 품었었는데 막상 오픈을 하게 되니까 사실은 그 당시부터 이제 유행이라고 하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공유가 되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이게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저같이 이제 작은 스타트업 혹은 작은 개인 혹은 작은 회사들이 이런 F&B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카테고리를 잘만 활용하면 뭔가 기존의 그런 거대한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대체 현실화시키기가 정말 힘든데 네네. 우리 직장인들이 네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이 셀렉트 다이닝을 넘어서 네네. 우리 여기 뒤에 보이는 이 배경화면에 있듯이 지난해 네네. 12월에 네. 그 다이닝을 넘어서 네. 새로운 또 문화 공간도 창출하면서 네. 새로운 개념이 이게 아크북인가요? 아크앤북입니다. 아크앤북. 네. 이거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책이 이제 이렇게도 꽂혀 있지만 책이 어떻게 보면 표지가 보이게끔 저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러한 진열 방식이 기존의 책을 꽂는 방식과 다른 방식은 동일한 면적 안에 훨씬 적은 수의 책을 꽂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꽂으면 밀도가 높게 책을 꽂을 수 있지만 저렇게 표지가 보이게끔 하려면 몇 개 책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 뭔가 대항해서 오프라인 서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연 어때야 되지라는 그 물음에 사실은 서점이라고 하는 건 많은 책을 갖고 많은 책을 그냥 필요한 책을 뭔가 찾기 위한 서점이 아닌 소위 말하는 책의 표지가 보이고 다양한 책들이 소개되면서 그런 것들을 서점이라는 공간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취향에 대한 맞는 책을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취향을 반영한 라이프스타일 컨셉의 그런 서점, 새로운 개념의 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책을 사러 오는 게 아니고 네.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이제 보게 되고 네네. 책이 어떻게 사람에게 알아가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성공의 요인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인데 결국은 어떻게 맛집을 잘 이렇게 선별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노하우가 있어요? 어떤 맛집이 될 것 같아요? 노하우가 있어요? 사실 5년 전,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 당시만 하더라도 SNS라고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이제 SNS로 많이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런 맛집들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려운 작업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누가 맛집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찾고자 하는 컨셉의 맛집은 누구나 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맛집이 아니라 정말 향후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라이징 스타를 찾는 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이었었고요. 그래서 누가
좀 알아보기 이전에 네. 조금 일찍 단계에서 저희가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많이 서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근데 또 만약에 이제 SNS로만 사실 그것들을 저희가 체험을 하다 보면 가령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맛집의 요건 음식은 무조건 맛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약간 관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검증하기 위해서는 또 직접 발품을 팔아서 또 검증하는 단계를 많이 거치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손 대는 것마다 이렇게 해서 뭐 마이다스 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는데. 네. 근데 실패도 했다면서요? 그 네. 홍대? 네네네. 그 왜 실패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굉장히 많이 보도됐던 기사들이 이제 성공 사례들만 위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OTD는 너무 끊임없이 성공 가도만 달린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사실은 저희가 초기에 세 번째 매장이었던 홍대점을 좀 굉장히 좀 뼈아프게 실패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1, 2호점인 그러니까 건대점과 저희가 시청점이 너무 큰 성공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그때는 조금 자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에 시작과는 틀리게 처음에 시작은 과연 이곳의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할지 또 어떤 걸 먹고 싶어 할지 어떤 공간에서 머물지를 사실 굉장히 크게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매장은 어떻게 보면 건대점 대학 가니까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되게 가벼운 생각에 너무 큰 고민 없이 사실은 홍대를 찾는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 없이 저희가 공간을 만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엔 좀 잘못된 결과를 낳아서 저희가 1년도 안 돼서 폐점을 하게 됐었었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 초기에 굉장히 뼈아프게 좀 실패했었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홍대점을 실패했다고 했는데 네. 보통 우리 사업가들이 실패를 한번 견디지 못하고 네. 뭐 다른 길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뭐 실패를 극복하는 노하우랄까? 네. 그런 거 있다면 짧게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실패를 직면했었을 땐 이게 제가 직장 생활했었을 때 뭔가 회사에서의 실패랑은 너무 차원이 틀릴 정도로 너무 큰 데미지를 사실 받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회사라고 하는 건 뭐 어쨌건 큰 조직 안에 있고 큰 자본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다음 프로젝트를 도전할 수 있는 사실 여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창업을 했었을 때는 사실 너무 작은 회사고 개인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외부 투자도 못 받을 시절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가 온전히 이제 저의 데미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실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 당시에 고민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까? 이 도전을 계속해야 될까? 라는 거 고민했었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실패를 뭔가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결국에는 솔루션은 방법은 결국에는 그 다음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게 결국에는 가장 큰 저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로운 거, 혁신적인 것들을 뭔가 도전한다라는 건 실패라고 하는 리스크를 항상 이 곁에 두고 사실 뭔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사실은 이 실패라는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도전에 대한 뭔가 새로운 뭔가 이 동력으로서 사실은 조금 이겨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실패하고 가장 그때가 이제 기로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홍대점이. 네. 그거 나서 이제 다음번 한 게 뭐였죠? 그 다음번에 한 게 이제 광화문 D타워의 파워플랜트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 D타워 내 기억이 나요. 거기 네, 가서 D타워에 있는 프로젝트였고요. 기존의 오버 더 디시는 그냥 맛있는 맛집들을 그냥 한 곳에 모았다라고 한다면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팀을 갖고 이제 발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D타워가 파워플랜트 그 지하에 있는 거 아닌가요? 지하는 아니고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네. 네, 3층에 있고요. 네, 갔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왜 맛있는 집은 한 곳에 모을 수 없지라는 질문으로부터 OTD가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파워플랜트는 왜 맛있는 맥주집에는 왜 맛있는 안주를 팔지 않지? 그러니까 왜 호프집에는 점심에 손님이 없지라는 지극히 너무 이용자로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궁금증으로부터 거기는 다 맥주집인가요?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되게 많은 그 브루어리, 그러니까 크래프트 비어가 한참 붐업이 시작될 시기여서 한국에 되게 좋은 브루어리들이 막 런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맛있는 맥주집을 꼭 어떤 데 가면 꼭 한 곳에 크래프트 비어만 팔았었거든요. 왜 이게 이런 재미나고 이렇게 맛있는 크래프트 비어를 모두 다 모아놓고 마실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과 또 이러한 맛있는 맥주를 왜 맛있는 안주, 웨스턴 음식과 먹을 수 없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당시 국내에서 가장 핫한 브루어리의 그런 생산된 맥주들을 한 곳에 모았고요.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소위 말하는 조금 느끼한 음식들, 그러니까 이태원이나 가로수길에 있었던 그런 웨스턴 음식들, 햄버거, 바베큐, 랍스터. 잠깐만 여기서 네. 그게 수제 맥주들인가요? 수제 맥주들과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네. 자 이거 저도 잘 모르고 모르는 게 있는데 네. 크래프트 비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크햄복과 또 결이 같아요. 그러니까 취향을 반영한 독립서점 혹은 취향을 반영한 서점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뭔가 획일화되고 뭔가 똑같이 찍어내는 서점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듯이 사실은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가성비는 좋아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되니까 그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어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의 단점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화. 네, 획일화되는 거죠. 분질화되고.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밀레니어 세대라고 얘기되어지는 정의되어지는 이 젊은 사람들의 소비 성향은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맥주 시장에도 반영이 돼서 그러한 붐업이 이제 미국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수제 맥주네요. 네, 수제 맥주입니다. 크래프트가 이제 만들다 이러죠. 네네네. 그러니까 소규모로 만들 때 되게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 장르를 바로 크래프트 비어라고 합니다. 맛집들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 쓰게 되고 상생이라는 그 키워드가 관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상생. 네. 이 기업 이념에 혹시 좀 들어가 있나요? 어때요 지금? 이제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기업 이념 네네.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앞으로 내가 이런 비전으로 가겠다. 네. 네. 이 상생이라는 키워드는 OTD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처음 만들어냈던 셀렉트 다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획일화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지역의 작은 맛집들을 발굴해서 모아서 큰 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사례가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는 3대째 걸쳐서 그 밥솥, 압력밥솥을 만드는 회사다. 예. 근데 그 그러니까 중소기업인 거죠. 3대에 걸쳐서. 근데 자기네들이 이 밥솥을 만드는 기술만큼은 전 세계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부는 하지만, 근데 3대째 그 회사는 굉장히 유명한 그 밥솥 업체한테 납품만 했었던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좋은 밥솥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동안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지 못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브랜드가 3대째 와서 용기 내서 이제 자기 브랜드를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은 띵굴에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OTD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좋은 생산자 혹은 좋은 음식점, 맛집들을 찾아서 그들이 못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뭔가 전수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브랜드를 키워주는. 그리고 자기 브랜드도 지금 만들었어요? 네, 만들고 싶어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들을 같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수제 맥주를 모아놓은 그 크래프트 비어, 아까 파워플랜트. 네네. 이런 브랜드 론칭. 네.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저희가 런칭한 브랜드 혹은 아이디어를 보고 기존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나도 생각했던 거다. 예. 근데 그러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나 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게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사실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OTD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뭔가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거나 아니면 전혀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뭔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새롭게 원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그러나 누구도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을 도전하고 현실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이디어가 참 대단하신데. 네. 이 여러 가지 여기 이제 배경화면으로 있는 아크앤북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그 공간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랄까? 네. 그런 게 있다면 뭘까요?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뭔가 공간을 디자인하거나 계획했던 분들은 사실은 보통은 생산자 중심 혹은 발주자 중심의 사실은 그런 기능적인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사실 그런 것들 가장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이 녹아든 어떻게 보면 뭔가 좀 구체화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타겟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드는 그런 공간을 그리고 계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점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하던 것들과는 조금 다 차별화된 결과물로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넘어서 네네. 서점, 네. 문화, 뭐 여러 가지로 연결시키고 있겠다. 오브 더 DC의 그런 이상이 지금 하나씩 실현되는 거네요. 아,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재밌는 것들이 많다면서요. 뭐 또 이제 저 준비 중인 게 성수 연방이라고 그건 네.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성수 연방은 지금 한참 준비해서 네. 지금 이달 말에 오픈 준비 중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아 이달 말.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아, 네.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예전에 이제 저희 OTD가 했었던 사업이 보통은 한 건물에서 혹은 한 쇼핑몰에서 버려져 있었던 일부의 공간을 뭔가 컨텐츠를 넣어서 재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서점을 도전했듯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버전을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준비한 프로젝트고요. 이제 하나의 건물을 떠나서 하나의 그런 도시라고 하는 조직 뭔가 버려져 있던 그 조직에 활력을 넣고 뭔가 장소를 만들어가는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도전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신발 공장들이 밀집했던 두 동의 건물에 저희가 이제 그 새롭게 뭔가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취지의 지금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셀렉트 다이닝 이 개념 이 지금 뭐 해외 진출 계획도 갖고 계시고 이미 네. 해외에서는 또 이제 비슷한 것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아, 네. 굉장히 OTD로서는 좀 운이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사실 OTD라고 하는 이 뭔가 리테일을 기반으로 한 이런 공간에 대한 플랫폼이 이 아이디어는 사실 저희와 좀 비슷한 회사들이 사실 해외에도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르의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겨난 회사 중에 OTD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첫 번째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빨리 만들어졌고 또 잘 성장하다 보니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러브콜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아직은 한국에서 워낙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아직은 해외 진출은 못하고는 있지만 단기간 단시일 내에 제가 해외에도 저희의 직접 이러한 비즈니스를 직접적으로 진출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 늦어도 저희가 한 2년 안에는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자, OTD라는 회사 지금 뭐 굉장히 주목받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회사로 키워나겠다. 비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OTD는 처음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졌던 공간 그리고 온라인 때문에 소외됐던 오프라인의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넣고 그 가치를 부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콘텐츠라고 한다면 비록 저희가 서점을 도전했듯이 기존에 저희가 하지 않던 장르더라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저희가 도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기존에 하던 것들과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융복합되어진 조금 더 큰 프로젝트 규모의 프로젝트들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저희 회사의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이게 중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 보면 상당수 국가들이 창업 열기가 대단하는데, 자, 우리나라도 이런 정말 우리 손 대표처럼 전도유만한 사업가들의 그 창업 성공 신화를 많이 쏘아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두려움을 느끼는 것 또한 당연할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손창현 대표님이 앞으로는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